이번 고려대 고대부고 2024학년도 이제 1년 동안 쭉 이끌어갈 학교를 맡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조금 설명회를 하면서 4가지 정도를 좀 알아볼 건데요. 먼저 고대부고의 교육과정하고 특징, 그리고 고대부고 내신 유형과 난이도, 그리고 내신 준비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거와 함께 이제 입시, 수능까지 쭉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내신과 수능을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려대학교 부속고등 이게 국어과의 3년간 고대부고 교육 과정인데 일단 1학년에는 크게 특이사항이 국어 1, 2학기 전부 다 이제 국어라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주로 국어로 큰 틀에서 진도를 나가게 되고, 많은 학교가 마찬가지지만 2학년 때 이제 선택 과목 그리고 아니면 공통 과목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고대부고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을 3학년으로 쭉 빼놓고 2학년 때는 문학 독서 위주로 이렇게 나가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1학년 1학기하고 2학기 때, 특히 1학기 기말고사라든지 2학기 중간고사 때 이제 뭘 나가게 되냐면 문법 진도를 그때 나갑니다. 문법 진도를 나가는데요. 이게 여기 그 커리큘럼 보시면 알겠지만 2학년 1학기하고 2학기 때는 문법에 대한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문학하고 독서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문법 파트에 대해서 공백이 2학년 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또 보면은 3학년 때 이게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이 문법 과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1학년 때 문법 공부를 하고 2학년 때 공백이 생기고 3학년 다시 문법 공부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 1학년 때 열심히 공부를 해놓고 2학년 때 까먹고 다시 공부하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좀 고민을 짜는데, 어떻게 짰냐면은 1학년 때 이제 문법에 대한 지식을 배운 걸 가지고 2학년 때 그대로 연결할 수 있도록, 2학년 때 이제 내신 기간 말고 비내신 기간에 문법과 비문학을 꾸준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2학년 때 커리큘럼을 잘 문법과 비문학을 잘 어울려가지고 짜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3학년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짜놨는데, 일단은 그 고대부고 내신 유형하고 난이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난이도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아요. 시험 문제가 상중하로 나눴을 때 중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어 난이도가 완전히 막 너무 지엽적으로 나오지도 않고요. 학생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 이게 난이도가 이렇게 평범하다 보니까 이 학교 시험 성적이 자기 수준의 절대적 평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 시험 수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월한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학교 시험 점수가 80점, 90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나 그거 좀 잘하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일수록 훨씬 경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전국 석차가 나오는데, 학교 수준 난이도가 쉬워서 학교 안에서는 1, 2등급이 나오는데 그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상위권이지만 실제 전국 단위로 보면은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이제 제가 시험 대비를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네들이 여기서 보는 점수는 일단은 여기 안에서는 너네들 상위권이지만 실제로 목표는 모의고사 등급을 가지고 좀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줘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라서, 이게 분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단원에 문학작품이 4작품 나옵니다. 4작품 나오는 건데 적은 편이에요. 난이도가 그래서 굉장히 어렵진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조금 특이사항이 있다라면 어떤 게 있냐면은 3월 학력평가 모의고사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모의고사 지문이 여기 5분, 예를 들어서 여기 작품들이 여러 개 나왔잖아요. 이 작품들하고 연계를 해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들을 배우면서 이 작품에 나오는 개념들, 그것들을 연계해서 출제한다. 따라서 개념을 암기만 하면 안 됩니다. 개념을, 이거는 A는 B다, B, 이거는 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개념들을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그러면 어떤 데는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해가 항상 바탕이 돼야 되는 학습이 돼야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학력평가에 문학작품이 연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학력평가 이제 그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문학, 독서, 문법, 그리고 화법과 작문이라 해가지고 총 4개 영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화법과 작문이라는 영역이 출제가 됩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이 화법과 작문은 또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독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문제 한 지문을 가지고 혼자 학생이 독학을 해서 정보를 빼내기는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내신 대비를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이 합법과 작문 지문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는데 그 지문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는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없어요. 분명히 학교 선생님들 어떻게 출제하냐면은 그 지문에 나온 내용이 아닌 이 지문을 가지고 끌어낼 수 있는 정보를 문제로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단순히 그냥 지문 암기에만 신경 쓰면은 점수를 많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떤 걸 끌어낼 수 있느냐를 계속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 당해 본 3월 학평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3월 28일에 또 모의고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에 조금 신경 써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모의고사 어쨌건 또 시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위주로 또 시험 대비를 좀 착실하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객관식 65%고요. 서술형이 35%입니다. 이 35%라는 게 이 주변 관내 이 지역에서 35%는 굉장히 높은 비중이에요. 보통 서술형이 20% 또는 30% 많아봐야 30%인데 35%로 이렇게 배정이 된다는 건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술형 문항이 총 게다가 4문항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따가 좀 몇 개 또 보여드릴 수 있는데 한 문항당 배점 10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항 하나의 점수가 엄청 크게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서술형 문제는 쉽습니다. 난이도가. 그래서 서술형에서 틀리면은 완전히 그거는 실패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은 무조건 다 맞고 어디서 변별력이 생기냐면은 객관식 학력평가 연계작품에서 출제되는 객관식에서 변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서술형은 암기형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 객관식은 이해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라서 1등급 커트라인이 한 95점 정도가 돼요. 그래서 95점이고 2등급이 90점대 초반이고요. 3등급이 80점대 후반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 내신 특징 자체가 개념 및 내용의 꼼꼼한 이해와 학력평가 응용 이것들을 어떻게 너네들이 잘 조화시켜서 맞출 수 있느냐 그런 거에 초점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 보기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보기와 같은 이제 보기를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 보기를 보고 너네들이 개념을 응용해서 풀 수 있니? 이거를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응용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을 좀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뭐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글에 대한 설명이고 윗글에 대한 설명 또는 기억과 어휘 연결의 성격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너네들이 이해를 하고 있니? 라는 문제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또 케이스인데 저도 이게 조금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이런 개념 내용에 대한 이해 배점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원래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개념 이해에 대한 배점이 낮아요.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실제 이런 문제들도 문제 난이도가 높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점을 높게 줬다라는 거는 일단은 어려운 문제를 배점을 낮게 준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등급 컷이 굉장히 이게 촘촘해질 수밖에 없어요. 쉬운 문제는 점수가 높고 어려운 문제는 배점이 낮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1등급 커트라인이 95점 그래서 2등급 커트라인이 93점 막 이렇게 되거든요. 2점밖에 차이가 안 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최대한 일단 줄여야 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서술형하고 이런 개념을 묻는 문제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배점이 굉장히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 이제 보기문항이 이제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있는데 이제 이 10번 문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어려웠고요. 근데 좀 전에 보여드린 3.7점보다는 좀 떨어지잖아요. 게다가 여기 나오는 요 보기 5번 문항이죠. 5번 문항 역시 보기 문항이고 난이도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점이 2.7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보기 문항을 보면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보기 문항을 통해서 나를 응용력을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보기 문항이 주어졌다라는 거는 이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높다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풀려도 자기 스스로를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너무 쉬운데? 이러면 안 돼요. 뭔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선지를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술형 문항 자체도 배점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점짜리 배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예를 들어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입양을 남대하고 있다 이런 문형에 맞춰서 서술할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조건이 나왔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점수 바로 깎아버리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기를 쓰고 서술형에서 학생들 점수를 깎습니다. 여기서 조건에 토시 하나라도 뭔가 좀 안 맞으면은 무조건 깎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업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연습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도편 4번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배열하고 소설에서 절정의 한 장면을 작품의 끝에 배치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서술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서술형 문항이 아까 제가 왜 쉽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서술형 문항은 전부 다 교과서 학습활동에 나온 답안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암기로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확실히 학습활동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스스로가 답안을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계속 반복 학습을 하면서 중요한 키워드를 위주로 암기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유형인데요. 교과서 연계된 학력평가 문항.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력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좀 이게 저쪽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가 지문이 있고요. 여기 나 지문이 있어요. 이게 한 지문으로 이렇게 수록이 됩니다. 시험 문제. 근데 여기 가 지문에 보이시면 알겠지만 맨 아래 작품 이름이 잡노래거든요. 잡노래는 교과서의 작품입니다. 교과서 출제 작품이고, 여기 나 지문의 정진규의 따뜻한 달걀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교과서 작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해 3월 학력평가 지문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작품 가, 그리고 학력평가 작품 나, 이렇게 해두고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연계를 해가지고 너네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줄 알아야겠죠.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가에서는 의문문을 사용했고 나에서는 어떤 문장을 사용해서 서로 좀 대비가 되는구나.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너네들이 응용할 수 있는 일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존까지 시험은 그냥 단순 암기, 그냥 뭐 이거야 밑줄 치고 별표 치고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작품을 정확하게 읽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사용된 개념을 바탕으로 학력평가에 나온 모의고사 지문도 너네들이 이해할 수 있겠니? 그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응용학습을 조금 강조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나온 게 이제 나희덕의 5분간이라는 건 교과서 수록 작품이고, 여기 김영랑의 사계 틀린 고풍의 툇머리, 요거는 3월 그 학력평가에 나왔던 그런 지문입니다. 그래서 역시 문제 10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보기를 참고, 이번에는 이건 보기까지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총 3개를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응용을 잘 해야 어느 정도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유형인데요. 예. 그래서 5번째 유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화법가정문이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모의고사에 그 작품 문항이 그대로 출제가 되는데요. 요게 이제 모의고사 지문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대로 출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술형 문제를 여기서 하나를 내버려요. 서술형 문제를 내는데 이 지문은 학력평가에 있는 지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너네들이 응용해서 이거를 쓸 수 있겠니? 라는 이야기인데, 역시 이것도 당연히 학생들은 이거는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주는 부분이라서 이 지문만 읽고 여기에 대한 답을 도출해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 지문을 읽고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을 다 뽑아낸 다음에 추론까지도 해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의도로 얘가 이런 말을 하는지까지도 하나하나 다 봐야 돼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정리 노트를 애들한테 다 줄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좀 정리를 해보게, 연습 같은 것들을 많이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커리큘럼을 많이 짰으니까요. 그렇게 좀 연습을 많이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대 보고 이제 내신 전략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자습서 위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습서에 아까 말씀드린 학습활동의 모범 답안이 다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자습서 위주로 일단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모의고사 분석집도 제가 다 작성을 해서 학생들한테 배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습서에 나온 내용과 모의고사 분석집의 내용을 합치고 문제를 출제를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만든 자체 교재를 통해서 진도를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은 어떻게 하냐면은 공부를 하면서 당연히 제가 강의를 할 거고, 빈칸 채우기 문제를
대비들을 많이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서술형에 대한 대비가 이제 빈칸 채우기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키워드를 몇 개만 자기가 알고 있어도 그 키워드를 이용해서 살을 붙여서 충분히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빈칸 채우기가 서술형 대비 문제가 되고요. OX 문제가 이제 객관식 대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는 선지 5번까지 있는데 5번 5개 전부 다 OX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OX 문제를 통해서 객관식의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마찬가지 여기서 말하는 고난도 문항 대비라는 거는 보기 문제에 대한 대비예요. 그래서 보기 유형을 많이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이 충분히 학교에서 기출된 문제들, 유형들 전부 다 적용시킬 수 있도록 적응 많이 이렇게 반복 학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준별 공부 방법이 있는데요.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과 3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역시 조금 공부 방법이 달라야겠죠. 똑같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학교 점수가 뭐 5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인데 1등급 맞을래 무조건 이러면은 사실 너무 터무니없는 목표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자기 등급에 맞는, 자기 현재 성적에 맞는 목표를 좀 세우고 그 목표에 맞게 공부를 해야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3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 정확한 내용을 이해를 좀 많이 해야 되고,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개별 작품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작품하고도 이제 연계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작도 좀 말씀드렸지만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심도 있는 이해라 그래서 지문의 내용으로 추론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시킬 거고요. 마찬가지 이제 1등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하나라도 하게 돼버리면 등급이 3개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실수는 안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서술형은 물론 지역적으로 출제되는 객관식 위주의 학습이 1등급, 등급 판별은 결국에는 객관식에서 되기 때문에 객관식 위주의 학습을 주로 학생들한테 많이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커리큘럼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가 이제 시즌 1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시즌 1은 이제 내신 대비, 방금 말씀드린 내신 대비로 어느 정도 학생들의 개념들을 조금 탄탄하게 쌓아 올린 다음에 시즌 2 여름방학 때 이제 뭘 할 거냐, 2학기 때 나가는 작품들 위주로 선행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2학기 때 주로 고등학교에서는 뭘 하냐면 고전시가, 뭐 시조, 가사 이런 것들을 진도로 나가거든요. 시조, 가사 이런 것들을 먼저 선행으로 여름방학 때 먼저 작품들을 미리 보고,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고전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란말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리 여름방학 때 선행학습을 통해서 문법은 거의 여기 시즌 1, 2 안에 끝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즌 3는 이제 2학기라서 2학기 내신 대비로 거의 쭉 이어지고요. 마지막 시즌 4가 이제 겨울방학 시즌인데,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학년 때 문법을 꽉 잡고 그 잡은 내용을 바탕으로 2학년으로 그대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문법 총정리를 들어갈 거예요. 겨울방학 때 문법 총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비문학입니다. 이거는 이 고대부고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시험 범위에 비문학이 안 실려 있어요. 화법과 작문만 실려있지 비문학 문제를 따로 출제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그러니까 수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일 힘든 게 비문학이거든요. 학생들 국어 보면 항상 다 틀리는 부분이 비문학인데 그 비문학에 대한 학교의 대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겨울방학, 제가 이제 정규 수업 때는 어느 정도 비문학을 조금씩 볼 건데, 겨울방학 때는 이제 이때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비문학을 할 시간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그 시기에 문법 총정리와 그리고 독서에 대한 사고방식 정립, 그런 부분을 겨울방학 때 좀 많이 계획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간 이런 식으로 조금 커리큘럼이 진행된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1주차부터 이제 개강을 하면 3월 3일부터 제가 개강을 하는데, 1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일단은 정규 수업을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의고사의 어떤 작품학습법이라, 그러니까 작품을 읽는 방법하고, 그리고 사실 모의고사는 80분 안에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그 시간 조절이 안 된 학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게 80분을 조각 낸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런 조각 모의고사를 통해서, 부분적인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몇 분 안에 어느 파트를 풀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보면서 취약한 부분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한 부분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런 부분이 약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트레이닝 훈련을 좀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3주차까지는 요거 두 교재, 이제 그 531 프로젝트하고 15분 모의고사 두 개로 나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4주차부터는 3월 넷째 주죠. 넷째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내신 대비를 들어가서 4월 말에서 5월 초에 보통 내신 중간고사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쭉 내신 대비를 한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업 구성 자체가 정규 수업 때는 일단은 앞에 30분은 주간 테스트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분은 문학작품, 그리고 60분은 문법, 그리고 60분은 비문학, 이런 식으로 좀 진도를 나갈 텐데, 이거는 이제 학교마다 제가 조금 다르게 수업할 수 있어요. 고대부고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하고 다르게 비문학에 대한 학습량이 되게 적기 때문에 비문학 수업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제가 이 부분이 좀 학생들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가변적으로 조금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있다라는 점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과제죠. 이제 학습이라고 하면은 보통 학이라는 영역과 습이라는 영역, 이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제가 하는 건 이제 학이고 학생들이 하는 게 습인데, 사실 과제가 저는 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학생 본인이 숙제를 안 하고 의지가 없으면은 굉장히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과제를 굉장히 제가 중요시 여기면서 제 그 조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학생들 관리를 좀 되게 철저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간평가 본 거, 이제 테스트 결과, 그리고 과제 풀었던 결과, 그리고 교재 얼마만큼 필기가 됐는지, 그런 것들 세 개를 다 종합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있는지를 계속 그 매 주차별로 학부모님들께 문자 발송을 쭉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관리를 좀 되게 빡세게 좀 할 생각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여기 위에는 요거는 이제 그 정규 수업 기준이고요. 요거는 이제 내신 대비입니다. 내신 대비 기준인데 1주차부터 보통 3주차, 많으면 4주차까지 이제 내신 그 강의를 해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작품 시험 범위를 다 나갈 겁니다. 시험 범위에 대한 작품 설명을 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주차부터 5주차, 요때는 이제 문제풀이도 같이 곁들일 거예요. 곁들이면서 이제 주차별로 이제 매주차 모의고사를 볼 건데, 그 모의고사를 풀기 위한 문제를 여기서 미리 조금 보면서 수업을 좀 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주차 때 가지고 이제 최종 점검이 들어갈 거고요. 시험 전날에 이제 직전 학습을 하면서 총정리를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대부고를 이제 언제 개강을 하냐면 3월 3일에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개강을 할 거고, 시간은 1시 30분부터 5시 30분이라서 총 4시간 수업이고 5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 이런 식으로 좀 이루어진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의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좀 텐션을 딱 올려서 하는 스타일인데, 저만 이렇게 방방 뛰고 학생들 하기 싫어하고 이러면은 아무런 시너지가 안 나요. 서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만큼 학생들에게도 의지를 보여달라고도 많이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공부할 욕심이 생기도록 저도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조금 잘 지켜봐 주시고요. 관심 있으시면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설명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